선거가 12일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 여기 다들 많이 치러보셨지만은 후보 선거를 치르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선거를 치를 때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선거 한참 되다 보면 이제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맛이 가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가 이제 제 케이스, 제 경우에 이제 몇 가지 증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디 가서 전당대회 때 이틀 동안 지방을 했는데 막 힘비상 들고 막 서서 막 이거 하는 사람 중에 막 악수하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 악수하고 보니까 우리 마누라예요. 이건 팩트예요. 진짜 저는 한 서너 번 그래봤거든요. 악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좀 민망하더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슬슬 내가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제가 5시부터 선거운동을 했어요. 새벽 5시부터. 익산역부터 시작해서 군산을 갔다가 막 쭉 지금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직전에 TV 토론을 했어요. 두 번째 TV 토론을 했는데 아마 여기 계셔서들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TV 토론이 좀 재밌었어요. 제 입으로 좀 말하기 거시기한데 제가 재밌었다고 얘기하면 우리 여기 이정원 의원님 계신데 이정원 의원님 아주 객관적으로 봐서 괜찮았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편이 얘기하는 건 꼭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정원 의원님이 아주 객관적인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평이 비교적 괜찮았다. 우리가 비교적 원래 제가 막 인상 쓰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 시작하고 초반에 한 2주 제가 요즘 받았거든요. 왜 저러지 이랬는데 사실 제가 화가 좀 났었어요. 한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국정을 열심히 하면서 대통령님과 함께 했는데 당에 와서 한 달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좀 끓더라. 당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약간 그런 격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당의 문제가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저의 격정이 좀 풀리고 저 스스로도 새벽마다 내가 지난 1년 꼭 참고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당에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문제가 눈에 보이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는데 싶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니까 그렇구나. 나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문제 해결에 분노가 있구나 하는 것이 저도 스스로를 보면서 매일매일 사실은 그걸 좀 풀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걱정도 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좀 풀린 것 같아요. 비교적 평상시에 어떤 평상심도 되찾고 그러면서 메시지도 방향을 좀 잡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선거의 분위기가 좀 안정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이 그 여론조사가 또 괜찮게 나오기 시작하네. 조금 벌어지기 또 시작하는 거 맞죠?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맛이 가가지고 이렇게 집사람하고 악수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오늘 5시부터 하다 보니까 여기 사실 들어올 때 맨 마지막 직전 일정이 뭐였냐면 인터뷰였어요. 토론회하고 인터뷰하고 무조건 끝내고 지금 빨리 오셔서 왔는데 들어오면서 저는 사실 제가 고백합니다. 어디 오는지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서미아 의원이 막 연설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야 서미아 응원대회구나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김민석이 응원한다네요. 이렇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다른 어떤 미사일보다 제가 생각하는 거, 제일 요새 고민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하면 한 표 이상 이길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보면 사실 이겨야 맞잖아요. 그동안 당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당이 우리 당은 잘해도 바꿉니다. 사실 계속 시킨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 당의 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대안이 없어서 그냥 계속 했어요. 이재명 우리 대통령 때는 대표하고 나서 바꾸자 소리도 있었고 본인도 꼭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잘못하면 저쪽에서 저 나쁜 사람들이 완전히 사람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주 죽일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또 민다시피 해서 대표를 또 시킨 거잖아요. 그 외에는 우리 당이 간단치 않은 당이에요. 간단치 않은 민주정당이어서 대표를 두 번씩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02년 대선하고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2004년에 탄핵으로 총선의 과반수 이상 170인가 180석 된 다음에 거기까지 기분 좋고 그때부터 6년을 내리 졌어요. 40번 졌어요. 보궐선거, 지방선거 같은 40번을 져버렸어요. 한 번도 못 이기고. 기억나세요? 예.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저희 108번대 시대고 국가보안법 폐지 하나만 놓고서 온 난리를 하다가 당이 흔들렸던 때예요. 제가 총리 그만두는 날 권노갑 95세 고문님부터 시작해서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 쭉 그래도 고문 8분을 맺는데 저 만나고 그 양반들이 어쩜 그렇게 딱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얘기하면서 당이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은 대통령이 역사적 승부수를 걸었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 뒷받침해서 승리하는 쪽으로 가야지 무슨 그때처럼 무슨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거 하나 잡고 그냥 거기에 몰빵하다가 흔들려버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을 모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내가 왜 하냐, 그렇게 2004년부터 6년을 치다가 처음 이긴 게 언제인 줄 아세요? 2008년에 정세균 대표가 대표됐어요. 저가 최고위원 됐어요. 송영길 수석, 제가 차석.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를 했어요. 그 지방선거에서 처음 서울 경기 빼놓고 이광재 강원도에서 되고 송영길 인천에서 되고 안희정 충남에서 되고 싹 쓸어버리고 그게 6년 만에 이긴 거예요. 대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세균 대표가 그 달에 나왔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런 당이에요. 잘 쓰면 잘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그 역사적 역할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당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처럼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기분 좋고 그래서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서울 이겼어요? 안 되버렸잖아요. 부산을 시장은 먹었는데 원래 국회의원 하나 있던 자리에서 우리가 이기면 시장도 먹고 국회의원도 먹었는데 하나 먹고 하나 놓쳤잖아요. 이게 사실 웃기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기자간담회하면 사실 선거 끝나고 나서 내가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절박한 분노가 있고 절박한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었죠. 저는 여기 모인 우리 서울의 동지들께 한 가지 우리가 결의하고 약속하고 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거 없어요. 김민석이가 당대표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이겨야 돼요. 제가 좀 맞추는 거 아시죠? 네. 대응한다고 맞춰버렸잖아요. 구매율을 몇 개 맞추잖아요. 네. 제가 우리 오세훈 재판 판결나기 전날 서울시 의회 가가지고 서울시의원님들 모시고 인사할 때 제가 첫 마디가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할 것 같아요. 네. 거기 오셨던 분들 기억나는 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때 되면 5대5로 보거나 더 낮게 맞을 때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문명적으로 지난번에는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놓쳤지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가 내년 4월에 우리 모두의 책임감으로 있는 겁니다. 다음 당대표는 별거 없어요. 다음 당대표의 최대의 책무는 2년 후에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앞에 서울시장 선거 이겨내고 강릉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겨내는 이 두 개를 반드시 이기는 것이 다음 당대표의 절대적인 역사적 책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박수 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마음이 들어요. 당대표 나올 결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좋은 일이 있어야죠. 우리가 1년 동안 겁나게 살아왔는데 선거 딱 끝내놓고 불과 1년 딱 지나자마자 분위기 어떻게 돼버렸어요? 당이 흔들리고 당정관계가 흔들리니까 선거가 흔들리고 선거가 흔들리니까 정치가 흔들리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흔들리니까 갑자기 대통령 지지도가 흔들리고 그게 흔들리니까 갑자기 생 말도 안 되는 내란 세력이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거기서 택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쪽은 오세훈이가 어떻고 한동훈이가 어떻고 대권 주자가 어떤지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죠. 우리 서울 당원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나 부담 가겠어요. 사실 대표 시켜줄 것도 아닌데 혼자 부담이 있으면 정신 나가겠다고 하겠지만 대표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엄청나게 부담 느낍니다. 서울이 간단치 않잖아요. 서울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서울 하면 야도라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꼭 나빠서 그런 건 아니죠. 왜? 서울이 옛날보다 먹고 살만 하니까. 집값도 올라갔으니까. 딴 동네보다 나니까. 전국의 다른 지방보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서울 사람 하면 좀 먹어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눈도 높아지고 이게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보다 훨씬 선거 치르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년 4월 선거에서 우리가 또 진다. 그 다음 총선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뭐 복잡하게 전국 총선 떠나서 서울 총선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이 냉정한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합니다. 제가 그래도 선거 전략도 많이 짜보고 선거 총괄도 많이 해보고 우리 당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당에서 지방선거, 대선, 총선, 총괄 제일 많이 해본 거 아시죠? 네! 지난 총선 때 제가 대통령님께 상황시장을 맡으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대통령님. 그때 대표님이었어요.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170, 180, 190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마지막까지 한 명만 더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갑시다. 저도 그렇게 했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딱 몇 사람이 촉쳤어요. 200석을 하네 뭐 어쩌고 괜히 장난치고 그게 촉치는 거예요. 선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지난 대선 때 기억나세요? 제가 이준석 후보 단일화 할 거지? 아닌데 할 거잖아. 아닌데 오늘 밤까지 할 거지? 내일 아침 마감이 내일 아침 4시 59분까지 할 거지?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선거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요 당대표가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이겨야 할 것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 강릉 선거라는 것, 그 두 개의 선거를 전국이 보고 있다는 것,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서울 국회의원들이 산다는 것, 서울에서 이겨야 전국이 산다는 것, 강릉에서 이겨야 강릉이 가장 우리에게 어려웠던 지역인데 대구도, 경북도, 경남도 다 해볼만 할 수 있겠네? 어떻게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시작했어요. 반드시 이겨야 될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시당 위원장님도 정해질 것이고 제가 대표가 되면 최고 위원들도 정해질 것이고 그 중에 서울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 우리 김영호 의원님 한 분만 서울 출신이시고 학생 때 쳐야죠. 김영호 의원님 오늘 저한테 저녁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지도부 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고민해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하고 또 우리 부총장님들하고도 하고 여러분 해보지만요 시장이 우리 편 아니면 피곤해요. 부총장 우리 편 아니면 피곤해요. 뭐 우리 당이 좋다 이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 지금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다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용산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자꾸 오피스만 진짜 그러는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용산 저기에 요새 오피스가 서울 전체로 공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줄이고 집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이 안 들어요. 죽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우리 정부가 남은 4년 동안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앞으로 함께 우리가 전략을 짤 텐데 우선 한 가지 생각했어요. 궁금하시죠? 네. 제가 혹시 이거 얘기했다가 별로 감흥이 없으시면은 이거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 시민의 바닷속으로 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현부터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당이 다르더라도 세력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더라도 그때처럼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용광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용광로를 만드는 작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을 지금 뛰었던 후보들 모두 혹시 플러스 지금 누가 또 관심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다 문 열고 한번 제대로 뛰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그 모든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아주 재밌게 모두의 축제로 만들어보는 거 괜찮겠죠? 네. 이거에는 관심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흥행을 끝내주려 해야 돼요. 제가 그 흥행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것, 함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 우리 중앙당과 서울시당이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지금 여의도에 있는 당사가 너무 외져요. 전 늘 그렇게 돼요. 광화문에 한 100평이나 200평짜리 서울시민 당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운영하고 시민들이 함께하고 거기서 건사하게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업무 보고 매번 생중계하는 거 보시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당의 업무 보고를 생중계 해버리자고. 서울에 있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무슨 뭐 단체라든가 뭐 이런 단체들 직역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거 그냥 생중계 해버리자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운영하게 하자고요. 그 정도는 우리 당이 할 정도가 됩니다. 저는 중앙당과 시당이 함께 손을 붙잡고 한번 떡하니 빛의 서울 광화당사를 만들어서 제2의 당사에서 한번 우리가 전체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장정을 시작하도록 노력을 해볼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우리 당의 대혁신이 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을 중심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명확하게 겨냥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합시다. 그래서 서울의 의원들이 모두 뛰고 당원들이 모두 뛰는 그런 서울 선거 승리를 이번 8월 18일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기분 좋게 김민석 외치고 이제 집에 가면은 그거는 이제 큰일 나요. 제가 일단 당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당선이 안 되면 꽝이잖아요. 근데 서울이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충청도하고 부울경을 했는데 사실 거기 저희가 좀 밀리는 데라고 생각했어요. 한 7, 8%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근데 밀려도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혼합이 괜찮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봐요.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꽤 이길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러면 선호투표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차전이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이번 주 말에 하는 대구, 경북, 인천, 제주, 강원이에요. 표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비등비등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좁고 사실 상대는 조직을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무슨 미리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국정만 했지. 그러니까 조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건 여기 계신 분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비등비등 해가지고 온다 하면 그냥 비등비등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호남을 해도 사실 서울, 경기 다 좀 비지수예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분위기에 흔들릴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 안 좋다고 또 그거에 흔들릴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는 지금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7박 11일 10하루를 외국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오셨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회의했어요. 어제 박찬대 시장이 상이 나셨어요. 모친상. 선거 중에 모친이 아프셨어요. 상이 났는데 대통령과 박찬대 시장 사이가 상가에 안 갈 정도 사이가 아니에요. 사실 국정을 하다가도 가실 만한 사이예요. 근데 못 가셨어요. 하루 종일 회의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절박하신 거예요. 상황이 간단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열심히 달리는 국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지율은 빠지고 당은 지금 과연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기점에 있고, 그리고 대통령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당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국정을 틀어줘야 되고, 근데 당은 아직은 뒷받침을 못하고,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당해서 외국에 열하루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회의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지난 몇 년간 함께 일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척하면 오는 게 있어요. 대통령은 절박, 국장이 성공해야 된다는 것 절박, 당이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것 절박. 누가 그 절박함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만 생각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동지들이 진심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서울에 있는 동지들을 정말 열심히 그렇게 운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 처음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이 넘었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선거운동이 24시간 선거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싫어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20시간 선거운동, 평생 처음. 너무 절박한 거예요. 제 개인의 승부를 떠나서 원망으로 당이 바로 가고 정부가 바로 가고 나라가 바로 가고, 그래서 젠슨 황해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하에 황금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총리로서 마지막 큐레모고 때 선거 사활 앞두고 대통령님과 둘이 있을 때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우리나라가 황금시대로 갈 것 같아요. 이번 선거만 잘 끝나면 이재명이 여는 새로운 황금시대가 몇십 년 열릴 것 같아요. 저 정말 그것을 열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성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대통령님께서 정말 국가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결과물이 우리가 들으면 너무 좋은 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흘 앞에 걱정하던 선거가 우리가 걱정하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황금시대가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민주의 황금시대, 대한민국의 황금시대가 눈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꽝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당원 주권, 결론은 간단합니다. 당원의 책임을 하는 겁니다. 서울 당원들이 마지막 끝을 내줘야 돼요. 광주, 전남, 전북에서 어떻게 하고 올지 신경 쓰지 마세요. 마지막에 서울에서 완승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매력된 말씀이지만 20대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의 아들 김대중의 아들로 불리던 김민석이 21년 이상의 통참 노숙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민주당의 책임을 지려야 합니다. 저의 모든 영역의 역사, 거기서 쌓인 모든 경험을 다 올인해서 반드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성공시키겠습니다. 김대중에게 그랬듯이, 노무현에게 그랬듯이, 문재인에게 그랬듯이, 이재명에게 그랬듯이 지금은 민주당에게 올바른 선택의 힘을 모아주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께 들을 수 있는 것은 K 황금시대의 희망, 그것을 이재명 정부가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뒷받침할 테니 올바른